풀이를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잠깐 얘기 드리면 저희 뭐 이 사이트 뭔지 아시죠? 예, 여기에서 하나 그냥 이거 뭐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뭐 안 봐도 관계없어요. 기출풀이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동영상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기출풀이 뭐 8회 올라옴 7회 올라옴 쭉쭉쭉 있어요. 날짜도 있고 그죠? 예. 보통 보면 시험 보기 일주일 시험 실시하고 일주일 이내에 웬만한 기출풀이는 다 올라와요. 저희에서 이해되시죠? 사이트에. 근데 이걸 왜 얘기 드리냐?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기출풀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직접 보거든요. 예, 제가 직접 안 보면 못 만들어요. 왜? 뭐 우리 속된 말로 보통 이제 학원들이 아르바이트생 써갖고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몇 명씩 나눠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도가 바뀌어요. 문제의 의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이거 자체가. 예, 그래서 사실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아는 사람이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시험을 봤는데 내가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알겠어요. 그러면 거의 완벽히 보건대요. 네, 거의 완벽히 보는데. 근데 가끔가다 이런 거 있죠. 저도 모르는 문제. 그렇잖아요. 뭐 제가 뭐 거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100%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모르는 문제가 걸리면 이제 보건의 문제가 돼요. 그런 문제들이. 제 입장에서는 그게 복원이 되는데, 이게 왜 드리냐면, 제가 전주까지, 전주가 아니죠. 그제까지, 이제는 다른 데서 보안기사 강의를 계속 하고 왔어요. 네, 하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풀이랑 시중에 서점에 나오는 기출풀이랑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문제가 완전히 틀려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열어보세요. 1번부터. 그러면 저희 문제는 완전히 똑같아요. 제가 뭐 장담해요. 완전히 똑같아요. 번호의 순서까지.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항상 B형이더라고요. A형 시험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B형의 기준으로 번호의 순번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뭐 완전이라는 건 100%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정말 똑같아요. 정말 똑같고요. 그리고 꼭 한번 이렇게 열어서 비교해 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 기출풀이 하나가 정말로 그냥 뭐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가면 거의 다 문제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게 가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이거 적어오고 이런 거 안 돼요. 이게 1회 기출풀이는 거의 비슷해요. 모든 학원이. 왜? 그때는 적어와도 됐거든. 그때는 뭐라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2회부터는 뭐 수험표 집어넣으세요, 뭐 하세요. 엄청 까다로워져요. 엄청 까다로워져서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풀이는 실전과 다른 거는 제가 알아요. 뭐가 다른 건지. 그거는 이제는 제가 보고 왜? 제가 직접 봐봤으니까 알아요. 실전 문제가 다른 거는. 그래서 그거는 보면서 얘기 드리고, 완전히 똑같다고 믿고 하셔도 관계없어요. 한번 8회나 7회 이렇게 보신 분, 9회나 보신 분 있으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랑 비교해 보면 알 거예요. 물론, 문장을 쓰는 것까지는 똑같지는 않아요. 조사까지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7회부터 할 거예요. 7회부터. 뭐 7회 하고 끝나면 이제 앞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잘 보면 필기는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문제 답 이렇게 보면 못 붙어요. 그렇게는 못 붙어요. 그렇게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게 그 7회 B형 답안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고요.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지문이 조금 더 길었어요. 길었는데 핵심 용어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 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장애 처리하기 위해서. 그죠? 디스크 하나 고장나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를 우리 뭐라고 그러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메모를 하나 해두세요. 디스크 어레이 기법. 디스크를 배열한다 이거죠. 디스크를 배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풀이를 볼 때 이거구나 하고 그러면 별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건 디스크 어레이 기법인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화를 시키는 거죠. 그죠? 목적은 이중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용성에 관련된 거죠. 하나 깨져도 끄떡없다 이런 관점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디스크를 이중화하는데 첫 번째 레이드 0번이 있죠. 0번. 0번은 우리 뭐라 그래요?
스프라이핑이라고 하죠. 스프라이핑. 완전히 똑같이. 말 잘못했네요. 그죠? 백업 전혀 하지 않고 A, B, C, D 이렇게 쓰는 거. 하나 깨지면 복구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복구가 안 돼요. 복구 불가. 그러니까 얘는 원래 스프라이핑은 가용성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가용성과. 그죠? 자, 그리고 레이드 1번. 뭐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미러링. 이거는 완벽한 복사예요. 완벽한. 한 볼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한 볼이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은 이론적으로는 50%, 실질적으로는 50%도 못 써요. 실질적으로는. 50%가 있는 거예요. 1테라면 뭐 반반 잘라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 대신 얘는 가용성 최고인데, 가용성도 최고이면서 또 장점이 뭐냐면 성능이 제일 빨라요. 리드할 때 두 개를 동시에 리드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레이드 1이에요. 1번. 그러니까 밀어 딱 하면 들어가요. 근데 보통은 시스템 구축할 때 TA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레이드 1을 두면 보통 이제 백업 시스템이 뭐냐에 따라서 이 번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백업, 예를 들어서 뒤쪽에 솔루션 백업이 막 스토리지 백업에 무슨 솔루션도 있고 뭐가 있을 때는 1을 두지 않고 좀 더 낮은 걸 놔요. 근데 그쪽 뒤쪽에 백업이 별로 없을 때는 1을 두죠. 완벽한 복사를. 그러니까 그런 게 얘네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0을 할 건지 1을 할 건지 이런 거의 결정 요소는. 자, 근데 시험에서는 1번 미러링, 가용성, 성능 최고. 그 대신 뭐겠어요? 비용이 비싸죠. 그죠? 네, 이게 제일 좋긴 한데 항상 제일 좋은 건 비용이 비싸잖아요. 두 번째 레이드 2번. 2번 뭐예요? 1번부터는 복구가 되는 거예요. 디스크 하나 깨지면 복구가 다 되는 겁니다. 0번만 안 되는 거예요. 복구가 안 되는 건. 자, 2번 하면 복구를 하는데 해밍코드 기법을 써요. 해밍코드. 해밍코드는 원래 이론적으로 해밍코드는요 1비트를 교정할 수 있는 코드예요. 에러를 탐지하고 교정하는데 단 1비트만. 근데 여기에 레이드에서 1비트만 교정한다라는 건 아니고 하나가 깨지면 하나에 대한 그 각각의 1비트를 다른 디스크에다가 저장해 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해밍코드를 내서 여기다 하나 써주세요. 에러 탐지 앤드 교정. 레이드 3번 뭐겠어요? 우리 에러 탐지 기법은 보통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네트워크에서 혹시 CRC 들어봤죠? CRC, 그죠?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 그 다음에 해밍코드, 그 다음에 블록섬이에요. 데이터를 썸을 낸다 이거죠? 블록섬이니까 말 그대로, 그죠?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뭐예요? 페리티 비트를 써요. 페리티 비트. 이거는 뭐 우리 그냥 대부분 다 알잖아요. 무슨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에서 개수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1의 자리의 개수가 짝수 개이냐, 1의 자리의 개수가 홀수 개이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 이 비트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드 4번. 블럭. 다리가 커진 거죠. 블럭이라는 말은. 그죠? 그래서 블럭 페리티. 레이드 5번 뭐겠어요? 분산. 여태까지는 디스크 하나에다가 뭔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게 아니라 페리티를 흩어뜨려 둔다 이거죠. 여러 개 디스크에. 분산 페리티. 그죠? 그럼 레이드 6번은 뭐죠? 블럭, 분산, 페리티. 이제 이것저것 다 쓴다 이거죠. 이제 나온 거 다. 자, 그래서 요 기법을 쓰는 게 결과적으로 디스크 스프라이밍 기법의 레이드인데 얘는 가용성에 관련되어 있고 페리티를 분산해서 저장한다니까 당연히 답은 5번이에요. 그죠? 분산 페리티니까.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동일하게 미러링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미러링, 그죠? 1번이죠. 그죠? 미러링이라고 그냥 아예 그냥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답은 3번이 되는데요. 이 답이 뭐 3번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이걸 왜냐하면 이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성의 없이 문제 내면 이거 똑같이 한 번 더 내겠지만 다음번에는 지금 1번하고 5번이 아니라 뭐 2번하고 6번 혹은 0번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아니면 조금 더 성의 있게 내면요. 요 왼쪽의 이름을 스프라이핑 왼쪽의 이름을 여기다 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설명을 쓰고 하살표 연결하는 거 있죠? 하살표 연결.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야죠. 다 모르면 못 풀어요. 그렇게 내면. 그래서 성의 있게 내면 그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주제 볼 때 꼭 관련된 거, 그거까지 다 같이 꼭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 유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유사한 게, 요건 참고로.
볼륨 매니저라고 있어요. 볼륨 매니저. 볼륨 매니저라고 있는데, 레이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디스크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좀 같이 쓴다 이런 관점인데, 이 볼륨 매니저는 우리가 보면 그 디스크 하나 꽂으면 뭐 하죠? 그 노트북 하나 있으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파티션 하죠. 그래서 얘는 이 파티션을 관리하는 건데, 이거 C, D 있는데 파티션을 C하고 D하고 합치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디스크는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맷하고 다시 해야 되죠. 완전히. 그죠? 그게 볼륨 매니저는 동적으로 파티션을 변경할 수 있어요. 우리 컴퓨터에 파티션 된 거 하나로 합치려면 완전히 다 밀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볼륨 매니저는 동적 파티션 관리 디스크에, 그죠? 여기까지만 메모를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그 이상 나오면 못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 나오면. 자, 그래서 쭉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문제로 가죠. 그래서 뭐 이렇게 흩어져 있다, 뭐 그런 거고. 아이고, 2번이 옆에 있네요. 그죠? 네. 이건 별표죠. 별표. APT. 엄청 많이 나와요, 절차. 수집, 침투, 확산, 유출 있죠? 이건 엄청 많아요. 실기에도 나오고, 그죠? 실기에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PT가 요즘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이 절차라는 게 어떤 기관에서 그냥 탁 얘기한 거거든요. 얘기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시험 문제는 아니까요. 요거만큼은 수집, 침투, 확산, 유출. 요만큼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APT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쭉 보면. 이렇게 보죠. 2번 문제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요즘은 뭐 다 그냥 뭐 해킹 당하면 APT 아니면 랜섬웨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네, 뭐가 됐든. 왜냐면 APT는 뭐 결론은 장기간의 지능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뭘 쓰는 걸 갖고 우리가 따지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이런 말도 같이 나오죠. 사회공학적 공격이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 통해서, 그죠? 심리 갖고 그냥 전화해갖고 뭐 하나 물어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APT에서 사회공학적 공격이다. 사람 심리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겟 공격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표적 기반 공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탁 집어서 공격하는 거죠. 말 그대로 표적 기반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PT는 어디다 갖다 대도 다 맞아요. 그냥 APT야? 그럼 다 그냥 APT예요. 근데 자, 그래서 표적 기반 APT가 있고, 두 번째 워터링 홀 공격, 세 번째 스피어 피싱. 자, 이런 것들은 다 표적, 뭔가 타겟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를 딱 타겟으로 공격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워터링 홀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뭐냐면 신뢰된 사이트에, 그러니까 내가 특정 사이트를 맨날 가요. 근데 그 사이트가 알고 봤더니 해킹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근데 그 해킹이 돼서 무슨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짓도 안 해요. 근데 누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가 들어오기만을. 그래서 문장 중에 워터링 홀 하면은 신뢰된 사이트, 신뢰된 사이트를 하니까 거기 딱 들어가면 뭐 다운로드 받으실래요? 그러면 그냥 누른다 그 얘기인 거예요. 원래 내가 맨날 오케이한 사이트니까. 그래서 문제 중에는 항상 워터링 홀은 신뢰된 이런 말이 꼭 나와요. 이런 말이. 자, 스피어 피싱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타겟을 하는데 얘는 그 타겟이 일반적으로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그죠? 정치인, 뭐 학자.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죠. 그죠? 외부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당연히 정보도 많겠죠. 인터넷 찾아보면. 뭐 학자는 논문이라도 쓴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정보 수집 자체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싱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메일을 딱 보냈는데 클릭했더니 악성 코드에 감염되더라. 그죠? 메일을 딱 보냈는데 뭐를 눌렀더니 뭐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얘네 타겟으로 같이 나오고요. 또 뭐 피싱 얘기했으니까 보안 기사에서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싱과 파밍이죠. 피싱과 파밍. 그냥 메일 보냈는데, 피싱은 메일 보냈는데 그거고, 그죠? 메일을 보냈는데 그거고, 파밍은 뭐죠?
가짜 사이트라는 게 딱 나오죠. 단어가. 가짜 사이트 아니면 DNS가 뭔가 해킹이 돼서 DNS에 관련된 게 뭔가 이상하게 돼서 엄한 데로 가더라. 이런 게 딱 나오죠. 그래서 9회도 똑같이 나왔어요. 답이 파밍이었을 거예요.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장이 그렇게 나와요. 문장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럼 답은 파밍이죠.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암기예요. 무조건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랜섬웨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슈가 되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는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죠? 랜섬웨어가 뭔지는 알잖아요. 자,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다. 정말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시험 문제. 랜섬웨어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카드의 데이터를 SD카드에 저장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SD건 뭐건 다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다 되는 거죠. 그래, 진짜 시험 문제에도 딱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인 거고요. 문서를 암호화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맞죠? 클립토라커라는 게 있다. 자, 이거는 지나간 거고. 그죠? 이제 랜섬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반 사람도 다 알잖아요. 요즘은. 그죠? 자, 그러면 랜섬웨어 관련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랜섬이라는 인질과 소프트웨어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죠? 그런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최근에 랜섬웨어 때문에 이슈된 게 뭐예요? 워너크라이죠.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이름이 원한대. 우는 거를 원한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가장 큰 문제가 됐고요. 그럴 때 이 워너크라이 할 때 보호 나라에서 어떤 모듈이 패치 하나가 올라왔어요. 패치 하나가. 그 패치가 이제 이름으로 하면 KB125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패치 모듈이. 그럼 윈도우를 뭔가 패치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괜찮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리고 보호 나라에서 그 패치 파일이 올라오기 전에 첫 번째 공지한 게 몇 번 포트 막아라.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몇 번 포트 무조건 막아라. 윈도우 방화벽에서. 그죠? 자, 그 몇 번 포트가 몇 번이에요? 다는 아니어도 돼요. 첫 번째가 445죠. 445예요. 445. 그래서 SMB 취약점 포트 제거해라. 그죠? 이 시리즈들이 방화벽에서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윈도우 방화벽은 뭐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윈도우 방화벽 인바운드. 그죠? 밖에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내가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 이거 당연히 되겠죠. 그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또 윈도우 방화벽 기능 보면 특정 IP 차단할 수 있어요. 그죠? 특정 포트도 막을 수 있죠. 특정 포트. 그죠? 레인지를 줄 수도 있죠. 뭐 100에서 200까지. 이렇게 레인지를 줄 수도 있어요. 범위를. 그죠? 줄 수도 있고. 또 윈도우 방화벽은 이거 말고 응용 프로토콜을 넣을 수 있어요. TCP, IP. 그죠? 이거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TCP나 UDP냐 뭐 이런 거 차단할 수 있고, 또 윈도우 방화벽은 특이한 건 응용 프로그램도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플리카티브는 안 돼야 돼요.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윈도우 방화벽은. 그래서 이거 당연히 알아놔야죠. 윈도우 방화벽이나 진짜 방화벽이나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직접 써보면 그게 그거예요, 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놔야지 이 의미가 있고요. 또 랜섬웨어 하면 그냥 여기다 쓸까요? 랜섬웨어 하면 돈을 요구를 하는데 돈을 어떻게 줬죠? 비트코인으로 줬죠. 그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 왜 계좌이체로 하라고 그러지? 왜 비트코인으로 귀찮게? 현금이 훨씬 낫잖아요, 모든 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예요? 가상화폐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화폐는 아니에요. 근데 화폐로 인정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화폐. 그 나라에 가서 현금화하면 되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안 되죠, 이거. 이 화폐로 인정 안 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상화폐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실 시험에도 나와요. 불추적성이에요. 불추적성. 누가 언제 이 돈을 썼냐, 이걸 모르게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게 가상화폐니까 불추적성, 이게 특성. 그죠? 이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블랙머니라고 하죠. 블랙머니. 자, 요 형태로 또 망가진 게 있죠. 요 형태로 최근에
최근에. 그 사이트가 아마 나야나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나야나. 나야나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호스팅 업체래요. 호스팅 업체. 근데 거기를 서버를 랜섬웨어로 그냥 암호화해버린 거잖아요. 서버 자체를. 그러니까 호스팅 업체니까 여기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운영업체가 여기가 프로그램이 다 암호화되고 데이터가 암호화됐으니까 여기 서비스 못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줬어요? 뭐 8억 주고 풀었죠? 그죠? 근데 다 복원되지는 않았대요. 뭐 그다음부터는 뉴스가 안 나서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주고 이거를 키를 받아서 풀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건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그렇게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보안 기사가 정보 처리 기사는 달라서요. 그냥 중요한 것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있는 게 한방 섞여 나와요. 그게 필기가 됐건 실기가 됐건. 예, 그래서 절대로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이. 예, 절대로 만만한 시험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현재 랜섬웨어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랜섬웨어를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방하는 방법은 V3 깔면 돼요? 아, 그러면 뭐 이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깔면 되니까. 그죠? 이슈고 자시고 없잖아요. 자, 랜섬웨어를 예방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 때 알약이나 V3가 어떻게 도냐면 가짜 MS 워드와 가짜 PDF 파일이 숨긴 파일로 숨어 있어요. 그 백신을 깔면. 그래서 그 파일이 암호화되는지를 모니터링 해요. 그러니까 완벽히 예방하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이 암호화가 딱 되는 순간 얘 랜섬웨어구나 이렇게 식별하고 탐지하고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숨긴 파일을 아무리 지워도 안 돼요. 아무리 지워도 알약이 계속 만들어요. 그 파일을 보고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그거는 임시 방편인 거고, 또 하나 랜섬웨어를 예방하는 방법, 요즘 인터넷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센터. 이게 뭐예요? 서버 문서 다 중앙에 올려두고 중앙에서 내가 백업해 줄게요. 결론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은 중앙에서 백업해 줄게. 그 솔루션을 뭐 클라우드 독 그래도 되고, 이거 솔루션의 명이에요. 클라우드 독은 그 이름을 뭐라고 하건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클라우드 센터에서 백업하는 거죠. 서버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의, 사실 여기에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시험과도 똑같아도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그죠?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지문을 봐야죠. 이런 지문을. 자, 랜섬웨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면 랜섬웨어를 예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센터를 사용한다. 이거는 맞긴 맞는 거예요. 근데 랜섬웨어는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벽하게 된다라는 건 없어요. 완벽이라는 건. 예. 그래서 요 풀어서 하는 거 알아두세요. 워러클라이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거 다음에 이슈가 된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요. 뒤로. 자, 리눅스 명령어 실행. 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요 끝에 있는 거죠. 여기 아마 책은 똑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편집 전에라서 물음표로 나온 거예요. 요게 짝대기 이거인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자, 권한관리인데, 그 권한관리에서 자, 리눅스의 디폴트 권한 뭐죠? umask죠. 그죠? 보는 명령. 그러면 이걸 딱 치면 어떻게 나와요? 0022 이렇게 나와요. 원래 1000단위까지 있어요. 1000단위를 생략하면 그냥 022라고 하는 거고, 그죠? 원래는 1000단위까지 있어요. 근데 1000단위는 특수권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이슈가 안 돼요. 그냥 022 그래도 돼요. 100단위까지 얘기해도 됩니다. 이게 디폴트 권한인데 여기에서 이 디폴트 권한이라는 게 뭔가 파일을 만들면 특별히 권한 부여 안 해도 요렇게 권한 부여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디폴트 권한이라는 게. 내가 뭐라고 권한 설정 안 해도 그냥 무조건 권한 이거로 설정되는 거.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죠. 파일은 666에서 빼고, 그죠? 디렉토리는 내가 디렉토리를 만들어요. 디렉토리를 만들면 777에서 빼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권한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777에서 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빼면 755가 되죠. 그냥. 그죠? 755가 돼요. 그러면 이 7이라는 값 하나가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7이라는 게. 그죠? 배수로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또 뭐와 똑같아요? RWX. 그죠? 누구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5니까. 자, 두 개는 똑같으니까요. 얘는 5를 만들려면 4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R 짝대기 X가 되는 거죠. 그죠? X라는 거는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렉토리의 이동은 실행 권한이 없으면 디렉토리를 움직이지 못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려면 LS라는 건 그냥 DIR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리스트 보는 거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리스트 보는 거는. 로그인했으면. 그죠? 로그인했으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디렉토리 이동은 실행 권한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긴 소유자고 여긴 그룹이고 여기 끝에는 다른 사용자예요. 그죠? 다른 사용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나와 비슷해요. 그죠? 아무나. 누구나.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 그거랑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나온 시험 문제의 현황이고 앞으로는 뭐가 중요할까요? FTP의 상위 디렉토리 이동. FTP로 로그인했어요. 로그인했는데 상위 디렉토리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죠. 위로 가라. 이거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FTP와 유사해요. FTP에 이거 나온 겁니다. 1회 때 1회인가 2회 때 지문으로 나왔어요. 지문으로. 가상 디렉토리. 가상 디렉토리는 다른 FTP는 안 돼요. 다른 건 안 되고 윈도우 IIS 서버를 쓸 때만 돼요. 윈도우 IIS 서버에는요 가상 디렉토리 기능이 있어요. FTP 서비스를 올릴 때. 그러면 가짜 디렉토리를 하나 탁 이렇게 넣어준다 이거죠. 가짜 디렉토리를. 그러면 그거는 운영체제상에 없는 디렉토리예요. 근데 내가 로그인에 딱 들어가면 딱 그거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상 디렉토리예요. 그게 IIS 서버에. 그래서 요거는 이미 기출이 됐어요. 지문상에. 이게 답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1회인가 2회 때 이미 나왔고요. 자, FTP 설정할 때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 못하게 하는 옵션 뭐죠? S 아니에요? S? 맞죠? 그죠? 네, 그거 기억하라고요. FTP 옵션 할 때요. 봐보세요. FTP 실행하는데 첫 번째 -L은 뭘까요? 로그 파일 써라. 로그 파일 써라. 엑스포 로그 써라. 그 다음에 FTP -S 상위 디렉토리 이동 금지. 그죠? 그러니까 자 이해되셨죠? 제가 이렇게 안 할 거면 기출풀이 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 보고 할 거면. 그죠? 여러분들 이것까지 다 알고 가야지 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지금 FTP라는 거를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이걸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FTP라는 기준으로 이거 말고 다른 건 또 뭐 있죠? 이렇게 디렉토리 이동 때문에 문제되는 거.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 일반 웹사이트에다가 첨부 파일 올려서 이렇게 올리면 그거 올라가죠. 그죠? 그거 올라가니까 그 라이트 권한 있어야 되는 거죠. 유저, 소유자, 그룹, 다른 사용자 중에 누구 해야 돼요? 그 유저? 다른 사용자예요. 그거 올라가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첨부 파일에도 리눅스의 어떤 디렉토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눅스 디렉토리 이제 파일 저장 디렉토리에서 상위 디렉토리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X를 빼야 돼요. 권한을 빼면 돼요. 권한을. 그럼 위로는 못 가요. 위로는. 그죠? 이거는 권한에 관련된 문제예요. 얘랑 유사하게. 그죠? 권한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런 문제의 패턴이 7회 이전에는 등장을 안 했을 거예요. 리눅스 권한을 주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게 7회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그냥 뭐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으면 몰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제 주면서 이 명령어 치면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적이 없었다고요. 자, 그 얘기의 의미는 이제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요. 리눅스에서 유메스크라는 건 지금 얘기했잖아요. 체인지 모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change grp, change 그룹 부여하는 거. 그죠? 이거 다 리눅스에서 권한에 관련된 거죠. 그죠? 이 옵션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나온 거니까. 유저의 도하기, 그죠? read a.txt. 숫자로 말고, 777 이렇게 말고, 그죠? 777, 뭐 444 이렇게 쓰는 건 쉽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유저에다가, 소유자에다가 도하기, 권한을 추가해라. R, read 권한을. 그러면, 그룹이면 G, 다른 사용자는 오겠죠. 권한을 뺏는 건 마이너스라고 치면 되겠죠. 그죠?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5번. 그리고 이 복원된 문제 봐보세요. 실제 문제는 거의 다 이런 패턴이에요. 이 문제랑 이 문제 한번 봐보세요. 그냥 지문 있고 무슨 박스가 하나 있죠. 그냥 한 줄 있고 요거 없고 답이 없는 건 거의 없어요. 다 뭔가 설명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실제 문제들은 거의 다 이렇게 나와요. 뭔가 이게 더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iptables라는 거예요. iptables의 특징이 뭐예요? 리눅스의 방화벽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iptables의 특징이 리눅스의 방화벽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프로토콜 막으려면, 자, 그냥 대충 봐보세요. 이건 뭐 IP 주소죠? 그죠? 누가 봐도 IP고, A의 영어 약자 뭐예요? append죠? 추가해라. 그냥 추가해라. 그죠? 인풋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럼 아웃풋도 있나요? 있죠? 그죠? 나가는 거 아웃풋. 양방향 포워드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 줄의 예를 완벽히 외워도 돼. 한 줄의 예를. 이거를, 자, 요게 뭐 설명을 보면 얘는 무슨 옵션, 얘는 무슨 옵션, 이러면 기억이 안 나요. 한 줄을 외워야 돼. 한 줄을. iptables에. 왜? 실기도 보실 거잖아요. 어차피. 뭐 필기 때야 이까지 문제 하나 틀리면 그만인데.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IP니까. 자, IP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아니, 요거부터 해봐요. TCP, 프로토콜의 종류죠. 그죠? 그러면 얘는 프로토콜의 약자, 그죠? P 아닐까요? P? 그죠? 마이너스 P. 21번. 누가 봐도 포트 번호죠. 그죠? 누가 봐도 포트 번호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포트 하면 P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 P가 있잖아요. P가 프로토콜에. 그래서 디포트 이렇게 두죠. 근데 짝대기 2개 넣어요. 짝대기 2개 넣습니다. 디포트. 그래서 하나를 외우라는 거고, J는 허용할지 거부할 건지 그거죠. 그러니까 accept 아니면 드랍이겠죠. accept 하거나 드랍하거나. 그죠? 얘는 accept 하거나 드랍하거나. 그 다음에 IP니까 source IP S. 그죠? source IP 주소 S. 자, 그래서 요거 한 줄을 반드시 외워두세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ICMP 차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여기에 이게 ICMP로 바뀌어야죠. 그죠? ICMP는 포트 번호 있나요? 유일하게 포트 번호 없이 통신하는 게 ICMP예요. ICMP 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권한 J나 드롭 주면 되겠죠. J나 드롭. 자, 왜 그러냐면,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요. 이거예요. 자,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어요. 횟수는 6회인지 뭐 여기 7회 뒤에서 나올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혹은 8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핑을 때리면 핑을 차단하는 명령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sysctl-w 써갖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왔는데, 핑을 차단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 리눅스 커널의 설정을 바꿔서 차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iptables로도 차단할 수 있죠. 이거 되잖아요. 그죠? 짝대기 ICMP 쓰고 드랍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놔야 돼. 반드시 이거는. 이 예제 하나를 딱 외우세요. 그냥. 예제 하나를.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건 설명이고 뒤로 가요. 다음 중 취약점 점검 도구와 거리가 먼 것은 보안기사 필기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트립와이즈 이거죠? 그죠? 이거 무결성 검사 도구. 그죠? 무결성 검사 도구죠? 지겹게 나와요, 지겹게. 정말 지겹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이거 아는 거죠, 그냥. 트립와이즈가 무결성 검사니까.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딱 설치를 하면 트립와이즈를 init하면 해시 값을 다 초기화해요. 이 옵션에다가 init이라고 주면, 그러면 짝대기 2개 하고 init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init하면 초기화해요.
그리고 트립와이즈에다가 체크라는 옵션을 주면 그때 이제 뭔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결성을 뭔가 만들어주는 거죠. 해시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해시값, 이후의 해시값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변경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용은. 그죠? 그게 트립와이즈인 거고. 엠맵은 뭐예요? 포트 스캐닝 하는 거죠. 그죠? 이건 포트 스캐닝. 엠맵도 사실은 엠맵 자체는 보안기사보다는 산업기사, 필기나 실기에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엠맵 자체만 보면. 그죠? 그러면 엠맵이 포트 스캐닝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오해할까봐 얘기를 해볼게요. 스텔스 스캐닝이라고 있다. 들어봤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처음 들어보면 정말 오늘부터 밤새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 들어보면. 그러면 책에 로그를 기록하지 않고 스캐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 이거 어떤 책도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텔스 스캐닝은 로그가 안 남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아니, 로그가 안 남으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스캐닝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걸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응용 계층에서 로그가 안 남는다예요. 응용 계층에서. 그 앞에 주어가 하나 빠진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로그가 남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로그가 안 남으니까 웹서버라는 게 응용 계층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웹서버의 아파치 로그 뭐예요? 여기는 로그 기록이 없다. 그죠?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IDS나 이런 데는 다 탐지돼요. 그냥 시그널 하나 탁 올라오면 그냥 바로 탐지되니까. 그죠? 예. 탐지가 되면 로그라는 거 그냥 쓰면 로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객관식에 낼 때 되게 좋아요. OSI 실계층에 전 계층에서 로그 파일을 기록하지 않는 게 스텔스 스캐닝이고 스텔스 스캐닝에는 핀 스캔이 있습니다. 나머지 말은 다 맞아요. 앞말이 틀린 거지. 이해되시죠? 나머지 말은 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제 1회 때 나온 게 뭐예요? emmap-5죠, 5. 그죠? 5. 제 1회 때 기출문제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5를 준 이유가 있어요. 5의 약자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운영체제를 식별한다. 그죠? 운영체제를. 자, 한번 봐보세요. 시험 문제 한번 어렵게 내볼까요? 자, 리눅스에 한번 봐보세요. 그냥 TTL의 값을 10으로 변경했어요. 시스템에서 sysctl 명령으로 10으로 바꿨대요. 그리고 공격자는 emmap-5로 운영체제를 식별하는 스캐닝을 시도했어요. 되나요? 이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운영체제를 어떻게 식별하냐면 디폴트 TTL 값으로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폴트 TTL 값이 바뀌면 모르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128이면 뭐 윈도우, 이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뭐 68이면 리눅스, 255면 라우터,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값이 탁 틀어져 버리면 게임 끝난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5 하는 거고, 그거는 TTL 값을 보고 이해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죠. emmap-s 주고 s. 뭐죠? 싱크 스캐닝. 그죠? 그게 다 약자입니다. 그냥 다. 그러면 이제 알겠죠? S 주고 F. 핀 스캐닝. 그죠? S는 옵션이고. 그 앞에 TCP의 헤더에 보면 플래그 있죠? 그 플래그 이름 주면 됩니다. 그냥 이름 주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FTP 나왔는데 FTP에서 FTP 공격 중에 가장 책에 나오는 일반적 어떤 책이건 나오건 가장 대표적인 공격 뭐였을까요? 그냥 책에 FTP 하면 공격 나오는 거 하나 있잖아요. 바운스 어택 아니에요? 바운스 어택? 그죠? 그 FTP-B. 아니, FTP가 아니라 MM-B요. MM-B.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요 정도는. 자, 그리고 여기 쭉 풀이를 한번 보죠.
자, 이 네세스라는 거 있죠?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지문 중에. 이게 답이 아닌 경우는 많아요. 답이 아닌 경우는 많은데, 여기에다가 그냥 하나 밑줄만 긋게요. 네트워크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다. 그죠? 예, 윈도우용 있어요. 당연히. 예, 윈도우용 있고, 리눅스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안 외워도 돼요. 600여 개 이상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취약점 점검 도구다. 그죠? 이건 바뀌는 거죠. 이거는 계속 바뀌는 거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PS 나왔죠? 그죠? 얘도 유닉스에서 동작하고 취약한 패스워드 체크 기능이 있대요. 여기에다 밑줄 그어주세요. 네, 이런 도구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요. 얘도 이제 네트워크 똑같이 취약한 거고, 얘도 지금 취약점 분석 도구죠? 그냥 이거 그냥 세트로만 같이 알아두세요. 이렇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실제로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유닉스나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도구다. 자, 이제 계속 가봐요. 자, 이거죠. 리눅스 커널에 내장되어 있대. 커널에 있대, 커널에. 룰 기반 필터링이 돼요. 룰 기반 필터링. 그죠? 룰 기반 필터링이고, 그 다음에 커넥션 트래킹. 연결을 뭔가 추적할 수도 있고, NAT. 그죠? 뭔가 나눌 수도 있고요. 그죠? 나눌 수도 있고, 패킷 레벨에 로그를 쓸 수도 있대요. 그죠? 자, 그러면 TCP 래퍼는 뭐죠? 이것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것도. 그죠? 과거에 보면. 래퍼는 뭐예요? 옆에다가 그냥 하나 써주세요. TCP-D. 데몬의 이름이 TCP-D예요. TCP-D라는 데몬이 하나 기동이 돼요. 기동이 되고, host.allow. 그죠? 파일 이름이 이거죠? etc 밑에 allow와 host.deny 파일. 이 두 개를 딱 보고, TCP-D라는 디본이 허락할 건지 거부할 건지를 접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P 레벨의 접근 통제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TCP-D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죠?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요, 이제 저것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 R 커맨드. 원격으로 접속하는. IP만 똑같으면 오케이. IP만 똑같으면 deny 해주는 놈. 그 중에 하나가 R 커맨드예요. R 커맨드는 명령어가 R로 시작되니까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넷캣이라는 게 하나 있죠. 넷캣. 요게 답인 적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답으로 넷캣이 답인 적은 없었어요. 넷캣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원격으로 이렇게 텔넷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텔넷하고 접속하는 거. 근데 왜? 그러면 텔넷을 내지 왜 넷캣을 냅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텔넷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넷캣은 기능이 좋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저것 기능이 많아요, 얘가. 그래서 얘는 리버스는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리버스 공격 도구다. 리버스 공격 도구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텔넷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접속하면 명령어도 때릴 수가 있고, 뭐 이런 기능이 훨씬 더 많아요, 넷캣은. 자, INET, 그죠? X자 신경 안 써도 돼요. INET 뭐죠? 특정 포트 오면은 그냥 해주는 거죠. 그죠? 패킷 필터링은 IP 테이블즈. 그죠? 당연히 답은 IP 테이블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트 가급적 다 알아두세요. 자, 쭉 갑니다. 8번. 재기함수가 무한 반복될 때, 재기함수라는 건 뭐예요? 뭔지 알죠? 그죠? 함수 부르고 되돌아오는 주소. 재기함수가 아니라, 그죠? 재기함수는 함수의 명이 지가 지를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써두죠. 재기함수가 있는데, 재기함수는, 함수라는 건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거가 그거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죠? 랭귀지 몰라도 그냥 이름 똑같으면 대충 알 거잖아. 이렇게 계속 부른다. 그죠? 그 얘기인 거죠. 자기가 자기를 부르면 뭐가 필요해요? 복귀 주소가 필요하죠. 다 불렀을 때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물론 얘는 복귀가 없어요. 얘는 복귀 없어요. 이거는 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코드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복귀 주소가 공격은 첫 번째 오버플로우. 얘가 딱 오버플로우예요. 얘가 딱. 그죠? 그 용량을 넘어서는 거죠. 그냥 오버플로우는. 그죠? 두 번째는 저 복귀 주소가 셀 코드의 주소. 이건 뭐예요? 변경됐다 이거예요. 변경됐다. 이
이 말은 변경됐다 그 얘기인데, 원래는 X가 A를 불렀어요. 그러면 복귀 주소는 이거 다 끝나면 일로 가는 거잖아요. X로. 그죠? 근데 복귀 주소가 바뀌면 원래는 이거였는데, X가 그냥 함수의 이름을 셀 코드라고 할게요. 셀 코드. 여기서 그냥 악성 코드라고 생각하세요. 악성 코드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지금 복귀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메모리 내에서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재기함수의 복귀 주소가 어드레스 번호가 몇 번인지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지만 그걸 업데이트를 쳐서 엄마한테 부르게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드레스 번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든 분석해서 알았어요. 근데 다음에 실행할 때도 또 그 주소를 써. 그러면 내가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그냥 그 주소 하드 코딩 해갖고 딱 고쳐버리면 되죠. 그죠? 이 주소가 안 바뀌면. 근데 만약에 이 어드레스 주소가 다이나믹하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면 내가 계속 분석해서 이 번호인가 찾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다음번 실행할 땐 또 바뀌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계속 바뀌는 게 당연히 좋죠. 지금 운영체제는 계속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리눅스는 바뀌어요. 물론 옛날 버전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 바뀌게 설정하는 놈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리눅스에서 중요한 커맨드 중에 하나가 sysctl이에요. sysctl이 엄청나게 뭔가 커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건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에서 디렉토리 한번 찾아보세요. 랜더마이즈 VA 스페이스라는 필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딱 3으로 설정이 되면 다이나믹해져요. 어드레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이런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안 나왔죠? 이거는 실기 때도 나올 수 있어요. 실기 때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런 복귀 주소가 스택에 있다. 그죠? 스택에 있다라는 거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스택이 컵이니까 이렇게 쌓아가니까 거꾸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빼야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컵을 쌓아갈 때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귀 주소는 봐보세요. 처음에 썸을 불렀어요. 두 번째 썸 불러요. 세 번째 썸 불러요. 네 번째 썸 불러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위에 거부터 빼야죠. 그리고 스택은 컵이니까 당연히 복귀 주소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 그냥 영어만 알아도 대충 상상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기출풀이 3개만 풀면요. 나머지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주변 다 치고 가면 돼요. 다 치고. 근데 문제답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답 보면.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제1회 정보보안기사 1회인가 2회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실기 기출문제 중에 개발보안의 7개의 영역을 써라. 그래서 이거 누가 붙었냐면 그 시험은요.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만 다 붙었어요. 기술사도 안 되죠. 왜? 그거 다 잊어먹고 있지. 그걸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내일 당장 시험 볼 사람들만. 7개의 영역을 써라.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시간 및 상태가 있죠. 그죠? 시간 및 상태가 있어요. 그 시간 및 상태에 첫 번째가 아마 레이스 컨디션일 거예요. 경쟁 조건.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조건절이 없는 재개함수의 사용이에요. 조건절이. 이게 완료하는 게 없잖아요. 끝나는 게.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되죠. 이게. 원래는 여기에 if 뭐 x가 0이면 return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뭔가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부를 때 x를 1씩 빼주면서 계속 불러. 그럼 얘도 뭐 받아야 되겠죠? 인티저 x. 원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조건이 되면 끝나고 다 풀리면서 되돌아가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얘를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봐요. 스택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자,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게요.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중괄호에 있는 게 이제 함수고, 그죠? 이게 함수고. 자, 이 함수 내에 선언된 변수는 뭐죠? 지역 변수. 함수 밖에 있는 건 이름 똑같아도 관계없어요. 전역 변수. 그죠? 이름 다르게 해도 관계없고, 틀리게 해도 뭐 똑같이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전역 변수는 이 함수 밖에서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딱 해두고요. 요렇게만 딱 해두고, 실제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딱 하잖아요. 이 인티저 x에는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인티저 x에는 그냥 딱 초기화되어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죠? 왜 그래요? 두 개가 저장하는 공간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저장하는 공간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힘 영역, 얘는 기본적으로 스택이야, 스택. 스택 영역에 들어가요. 여기 쓰레기 값이 딱 들어가 있어요. 초기화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 뭐 x는 0 이렇게 넣어야지만 이게 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힘 영역이라는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기 그 스택은 함수의 복귀 주소도 저장하고, 그러면 그 메모리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복귀 주소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다가 보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서 읽을 수도 있고, 뭐 읽는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메모리에 올리니까 스택이 됐든 힙이 됐든 어디인가는 라이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인가는. 그죠? 자,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그 얘기하는 여기에서 힙은 내가 어떤 메모리를 할당하는 명령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동적 할당. 그거는 다 여기에 저장이 돼요. 동적 할당이라는 건 특징이 뭐죠? 가변이잖아요. 가변. 사이즈가 몇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동적이라는 건. 그죠? 근데 요 안에 딱 이렇게 두면 얘는 딱 그냥 하드 코딩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무조건 4바이트 딱 박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스택에 들어갑니다. 스택 사이즈에.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은 전역 변수 힙에 들어간다. 요거 알아두십시오.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갑니다. 자, 뭐죠? 윈도우 시스템의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 윈도우 부팅 시 자동 실행될 수 있는 레지스트리는 뭐냐? 이건 뭐 알죠? 그죠? 시작 프로그램, 그죠? 런이니까, 그죠? 러넌스, 그죠? 이건 뭐 얘기할 게 없네요, 그죠? 러넌스. 자, 그리고 여기 혹시 널 세션이라는 거 있죠? 널 세션. 이 그러니까 이 용어는 알아두세요. 이거를 이렇게는 안 외웁니다. 이걸 외우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는. 그냥 끝에 이름만 대충 보는 거예요. 끝에 이름만. 자, 이 널 세션에다가 그냥 메모를 한번 해두세요. 이게 윈도우의 특징인데, 포트 번호만 똑같으면 인증 없이 접근 가능한 거예요. 그냥 포트 번호만 똑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445 이렇게 딱 들어오면 오케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널 세션이에요. 윈도우에. 이거 윈도우만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널 세션은 동일한 포트로 접속 시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포트가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특정 포트로 접속 시에 인증 없이 접근을 해주는 게 널 세션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